자,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문장 개념 나와 있죠? 네, 이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의미 완결의 최소단. 그죠? 생각이나 감정 완결된 내용이다. 그래서 문장에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우리가 배운 건 어절, 뭐에,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그랬을 때는 뭐의 개념이고, 어절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어절이, 그 2어절 이상이 모이면 뭐가 되고요? 구가 되고요. 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는 나오지 않아요. 문법에서, 우리나라 말에서. 절은 나와요. 절은 나와요. 절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제 이게 나오죠. 이거는 문법에서 필수 개념입니다. 절은 뭐냐면 문장 속의 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절은 문장 속의 문장을 얘기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적어놔 볼래요? 문장 속의 문장. 문장 속의 문장을 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절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문장이 최소 몇 개? 문장은 기본적으로 뭐하고 뭐의 관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이상? 두 번 이상이 있을 때 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두 번 이상 있는 문장을 뭐라고 할까? 견문장을 전제로 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혼문장이 아닙니다. 혼문장을 전제로 합니다. 이해 가시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서술에 나와 올 수 있는 동사, 또 형용사, 그다음 담배 냄새 나니? 혹시? 안 나니? 서술격 조사 이다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가변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태가 뭐 한다? 변한다. 체언 아닙니다. 체언 아니에요. 얘네들은 가변어. 그리고 선생님 또 이런 게 이제 개념의 개념 묻는 거죠. 가변어에서 나오는 게 뭐의 개념이죠? 자, 가변어에서만 쓸 수 있는 개념. 그렇죠. 어간과 어미 개념이 나오고, 그다음 활용 개념이 나오고. 활용에서 무슨 활용 나오고. 규칙, 시험을 외웠잖아요. 문 열어 너라 사도 바로 헝헝헝. 이런 것들이 다 떠올리면서 봐야 된다는 얘기야. 어간 뒤에 어미, 아나, 어를 붙여서 어간의 모습이 그리고 아나어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무슨 말이요? 그렇지. 그리고 어간이 바뀌거나 어미가 아나어가 아니라 희아나 모습으로 바뀌면 불규칙. 근데 그 규칙 활용 중에서 예외 없이 어간의 모습이 바뀌는 게 있었죠. 의탈락. 어간이 의로 끝나는 애들한테 아나 어를 붙이면 무조건 다 탈락한다. 그래서 그건 규칙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어간이 뭘로 끝나는 애들? 리을. 리을로 끝나는 애들한테 니 혹은 는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람이 분리가 아니잖아요. 바람이 뭐라고 그래요? 분이. 바람이 불는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부는. 그런 것들도 다 규칙 활용이에요. 불규칙 활용 기억나죠? 문 열어놓으라 사도 바울을 외우라고 했잖아요. 하여가 러 안녕히 누구 이르러 누 누르러 푸 푸르러 그죠? 맞죠? 너라 불규칙 대장금 오너라 맞죠? 사도 바울은 시오 집을 지어 디귿 내 말 잘 들어 비읍 빵을 구워 뭐 날 좀 도와 이런 것도 다 되겠죠? 오나 우로 바뀝니다. 우불규칙은 그렇지 똥퍼 우탈락입니다. 푸다에서 푸 플러스 어가 퍼가 돼요. 맞죠? 르는 산에 올라 산에 떼굴떼굴 굴러 눈물이 흘러 만약에 걔가 흘어 굴어 오라 이런 식으로 활용됐으면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규칙이라고 그랬어요. 뭐만 탈락했으면. 의만 탈락했으면 규칙 활용이라 이거죠. 근데 거기가 왜 불규칙이라고 그랬죠? 리을이 덧나요. 리을 형태로 바뀌더라.
이해 가시죠? 이것도 이제 생각해 봐야 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오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동사, 형용사, 체언의 서술격 조사이다. 그래서 찾을 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읽는다 누가 이런 식으로. 예? 쓴다 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맞죠? 고양이가, 경치가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무슨 어죠? 을을이 대표적인 얘 을과 르이 대표적인 무슨 격조사죠? 목적 격조사. 중요하다고 했잖아. 목적어를 만들어주니까 무슨 격조사? 그러면 경화의는 이 덩어리째 보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죠. 명사를 꾸며준다. 네?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무슨 사지? 관형사인데 이때는 관형사가 아니라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덩어리니까 관형어라고 대답하고 그때 뭐가 눈에 띄는 게 있죠. 의예요. 관형격 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 있어요. 얘는 관형격 조사입니다. 무슨 격 조사? 관형격 조사라고. 근데 관형격 조사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 가능해요. 근데 생략할 때 중요한 게 있죠. 띄어쓰기는 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경화고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고양이 이름이 경화고양이가 돼버리는 거고, 제주도 경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무슨 고유명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띄어쓰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하면 뭐가 된다? 생략 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경하나 제주도는, 미안, 제주도에서 해야죠. 제주도는 뭐가 된다? 띄어쓰기만 해준다면. 뭐가 된다? 관용어가 돼요. 네, 관용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니네 그 만두 중에서 고향 만두 있잖아. 만약에 이렇게 고향 만두를 붙였으면은 뭐가 되는 거야? 브랜드 네임이 되는 거야. 비비고처럼. 근데 여기다가 고향 띄고 만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고향이? 만두 꾸며주는 무슨 관용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얘는 명사죠. 고유 명사가 돼버리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품사는 고향은 명사지만 문장 성분은 뭐가 되고 관용어가 되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기억해 두고요. 얘도 마찬가지. 중학생이다. 서술어 찾고 동생은 주어 찾고 내는 뭘까요? 관용어예요. 누구 동생이니까? 내 동생이니까. 그다음에 수국이다. 이름은 그죠? 꽃이는 뭐 꾸며주고 이름 꾸며주니까 무슨 어가 되고 관용어가 되고 이도 뭘 꾸며주니까 꽃 꾸며주죠. 그럼 품사가 뭘 것 같아? 관형사라고 해야 돼. 얘는 그냥 지시관형사입니다. 그러니까 관형사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관형어가 돼. 적어 놓으세요, 이런 것도. 문장 성분 분석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본용은 보조용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십다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십다 자체가 이렇게 하면 의미가 생기죠. 근데 십다만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얘는 보조용언이란 얘기예요. 이때 보았다도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 다르죠. 근데 먹어 보았다는 건 실제로 완료예요, 완료.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보았다도 보조 용언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애가 무슨 용언이 되는 거고 본 용언이 되고 뒤에가 무슨 용언이다? 보조 용언이다. 새는 품사가 뭐죠? 관형사예요. 관형사는 100% 무슨 어가 되죠? 관형어가 되고 휴대폰이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주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략된 주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 뭐 예를 들면 나는 뭐라고요? 나는 갖고 싶다, 휴대폰이 갖고 싶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가 견문장이죠, 사실. 생략된 주어가 존재합니다. 얘는 어떨까? 얘도 견문장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절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누가 먹어봤어요? 아니죠. 지우가 뭘 먹어봐요? 누군가 먹어본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해 가요? 여기에 생략된 주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는. 그러니까 이게 서술어 찾는 게 중요하다니까, 얘들아. 맞지? 아무 생각 없이 지우가 주어를 보면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근데 아, 아니구나. 맥락상 지우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면 따로 있겠죠? 왜 또 이것도 먹어? 아, 씨. 아,
몇 페이지예요? 음. 몇 가지 따라올 만하죠? 쉽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 녹화가 되고 있고. 자, 그러니까 뭐야 이거? 어디 갔어? 어, 어? 여기 있죠? 여기죠? 네? 만약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나는을 넣었어요. 나는은. 그지? 난을 넣었어. 그럼 먹어본 주체는 누구예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먹어본 거예요. 맞죠? 그럼 얘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음식을 먹어보았다가 맞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뭔가 안겨 있는 문장이 보이잖아요. 뭘 것 같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만드의 기본형이 뭡니까? 품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만들다잖아요. 만들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애당초 뭐가 될 수 있죠? 서술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어는 중요하다고 했잖아.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애가 서술어야. 주어는 어떤 식으로든 있어. 근데 서술어 없는 주어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서술어가 존재하면 주어는 생겨. 뭔지 알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나는도 되고 너는도 되고 다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먹어보았다가 있기 때문에 주어가 있다라고 짐작하는 거란 얘기죠, 제 말은. 그럼 만들다는 동사야. 맞죠? 그럼 지우가 만들었어. 뭐를? 음식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문장 성분을 물어볼 때는 만드는 볼 거잖아요. 만든 있는 그대로 보면은 뭘 꾸며주고 있어요? 음식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어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죠. 얘가 관형어예요. 얘는 관형어란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만들다라는 동사, 즉 행위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누구죠? 그러니까 지우가 만들다라는 문장이 여기 안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우가 만든을 이렇게 묶죠. 예? 지우가 만드니 문장 속에서 무슨 어 역할을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문장이잖아요. 그럼 이때 어라는 개념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뭘로? 절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understand?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지우가 만든 애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을까요? 만들다는 몇 자리 소설일까요? 맞아요. 뭘 만든 거예요, 지우가? 음식을 만든 거죠? 근데 여기 생략돼 있는 거예요. 왜 생략돼 있을까요? 그렇죠. 뒤에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중복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배운 겁니다. 이게 바로 절의 개념이다. 뭐의 개념? 절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나는 새 휴대폰이 갖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뭘 공유합니까? 맞아요. 나는 갖고 싶어. 휴대폰이 갖고 싶으면 서술어를 공유하는 구조란 말이야. 예? 그럼 얘가 바로 뭡니까? 안긴 문장이에요. 휴대폰이 갖고 싶다가 서술절이 되는 겁니다. 뭐의 역할을 하니까 얘가 서술어 역할을 하니까. 뭐의 역할? 그러니까 절 판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동사, 형용사 찾는 겁니다. 동사랑 형용사를 찾고 동사와 형용사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이면 일단 우리는 전문장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맞죠? 그리고 그 동사와 형용사의 문장 성분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집니다. 관용어 역할을 하면 관형이죠.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죠. 명사처럼 변신하면 명사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죠. 서술절 보세요. 주어가 몇 개예요? 그렇죠. 영수는 크다, 키가 크다. 얘가 바로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술절이에요. 그는 넓다, 마음이 넓다. 넓다잖아요? 맞죠? 역시 마찬가지 서술절이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주어. 주어에는 일단 무슨 격조사가 붙는다? 주격조사. 자, 가가 이하고 가. 두 가지가 있죠? 이하고 가는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은 똑같은데 형태가 다르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형태라고요. 근데 이 형태인데요. 얘는 왜 이렇게 형태가 달라지냐? 앞에
가는요, 앞에 체언이 뭘로 끝났을 때 모음으로 끝나면 가가 와요. 이는요. 자음으로 끝나면 이가 와요. 무조건이에요. 는도 마찬가지죠. 아니죠. 여기에도 을을도 마찬가지죠. 을을. 아까 을을 있었는데. 여기. 앞에가 모음으로 끝날 때는 뭐가 와요? 을이 오고요. 앞에가 자음으로 끝나면 승리했음 뒤에 을 붙여봐. 승리했음 을이에요. 승리했음 을이에요. 그래서 을이 옵니다. 똑같아요. 이 형태는 뭐다? 기능은 같은데. 뭐는 같은데? 기능 같다. 형태 다르다. 이게 이 형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 의문 조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죠. 예? 이런 형태를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그래요. 의문론적 이형태?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합니다. 의문론적 이형태가 있고 뭐 형태론적 이형태가 있는데 형태론적 이형태라는 건 여러분들 불규칙 활용해서 열어넣어라. 걔네들 형태론적 불규칙. 왜냐하면 딱히 설명할 길이 없거든. 걔네들의 한정에서 몇 개만 그런 애들이 있어요. 봐봐 하여가 뭐라고? 그냥 하다만 그래 걔만 어가 여로 바뀌어. 그러니까 어가 여로 바뀌잖아. 예? 어의 기능을 뭐가 하는 거죠? 여가 하죠. 근데 그게 딱히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걸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르 어가 이르 그리고 몇 가지 세 가지밖에 없거든. 그런 건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그래. 그게 좀 특수 형태다. 맞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조사가 올 수도 있다. 보조사 선생님이 종류 되게 많은데 은는 만도는 꼭 기억해라. 그럼 은하고 느는 무슨 관계일까? 이형태 관계예요. 얘도 이형태 관계라. 은. 현이는 그죠? 현이는 학생은 그러죠. 앞에가 모음이면은 는을 붙이고 앞에가 잡이면 뭐를 붙이고 은을 붙이고 은는 만도는 꼭 기억해라. 하나 더 요까지 기억해주면 좋죠. 은는 만도 요. 이때 요는 우리가 해요체. 예? 밥 먹었어요? 할 때 이런 거 있죠? 종결어미. 아, 보조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밥 먹었어요 할 때 높임 표현 있잖아. 밥 먹었어요 할 때 우리가 이 요가 바로 뭐다?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보조사예요. 이렇게 보조사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 뭐 생략이 가능하다. 우리가 얘기했잖아. 가는 게 누구예요? 철수잖아. 이거 지금 집에 가는 게 누구예요? 나. 예. 그럼 철수. 그러니까 생략해 보면 이런 거죠. 철수는 어디에 가니?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얘는 주어고 어디는 뭐랑 노니까. 문장 성분 얘기할 때 어디는 뭐랑 노니까. 예, 용언하고 놀면 그냥 100%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어디는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어? 그리고 나는 주어죠. 맞죠? 친구네의 집이죠. 친구네가 뭘 꾸며주는 거예요. 집 꾸며주니까 얘는 무슨 어라고 대답해야 돼요. 반영어라고 대답하는 거고 집에는 애자가 들어가면 그냥 99%입니다. 애자라는 조사가 들어가면 그냥 부사격 조사입니다. 무슨 격 조사? 부사격 조사면 무슨 어랑 놓는다? 부사.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아는 서술어. 이런 식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나와 있죠. 문장 성분의 주성분 중요하다. 뭐 그중에서 1순위가 주어, 서술어고요. 2순위 주어, 3순위 목적어 정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4순위 보어인데 보어는 뭐 서술어를 기억해 둬야 돼요. 보충해 주는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온대. 뭐라고요? 되다 아니다 앞에는 뭔가 보충해 주는 덩어리가 필요해. 나는 되었다 뭐가? 나는 아니야 뭐가 이런 식으로. 부속 성분은 관용어와 부사가 있는데 이게 말이 좀 다르죠. 주성분하고 부속은 느낌이 다르죠. 주성분은 되게 중요도가 뭐한 느낌?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애당초 생략할 수 없다는 개념이거든요. 생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에 목적어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자리 서술어인데 목적어가 들어가야 돼. 목적어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속 성분은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전제 주성분은 얘는 생략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부속성분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전제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근데 문제는요.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관영어 부사 중에는 이런 부사가 있습니다. 필수 부사라는 말이 존재. 무슨 부사? 필수 부사는 무슨 뜻이에요? 생략할 수 없다. 몇 자리 서술어 해서. 그렇죠. 세 자리 서술어 해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필수 관영어라는 말은 있을까요? 없어요. 용어는 없어요. 용어는 없다. 하지만 존재한다. 용어는 없지만 존재한다. 어디 앞에서? 의존명사 앞에서. 의존명사 앞에서는 반드시 관용어가 예? 이해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나는 예? 먹을 것이 필요해라고 쓰죠. 예? 맞잖아. 근데 중요한 건 나는 것이 필요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때 것은 띄어쓰기 했죠. 얘가 있잖아. 대표적인 무슨 명사라고. 그럼 먹을이 꼭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얘 문장 성분이 뭐겠습니까? 관용어예요. 근데 필수 관용어라고는 안 하죠. 하지만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관용어 맞아 틀려. 맞단 얘기예요. 이 중요도는 뭐랑 다르냐면 예쁜 나는 뭐라고요? 예쁜 나는하고 느낌 다르잖아요. 예쁜 나는 먹을 것이 필요해서 못 빼도 돼요. 예쁜은 빼도 된다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먹을은 꼭 들어가야 된다.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래서 필수관용어라는 개념도 용어는 없지만 의존명사 앞에서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적어 놓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부속성분의 관용어 부서가 있고 독립성분의 독립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그 우리가 감탄사는 얘들아, 독립어이었잖아. 독립어에는 기본적으로 감탄사가 들어갑니다. 감탄사, 어머나, 오냐, 여보게 내와 같은 놀부대, 놀람, 물음, 대답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플러스 알파로 체언에다가 혹격조사 야나 여를 붙이는 거예요. 예? 그대여, 야, 여, 뭐, 아 이런 거 다 돼요. 누군가를 부를 때 그대, 허나 뭐 이런 거 야도 되고 아도 되고 여도 되고요. 그대여 이렇게. 그다음에 뭐 독립어의 뭐 제시어. 예를 들면 명사인데 독립어로 쓸 수 있어요. 청춘 쉼표 때리잖아요. 청춘 뭐 열정 이렇게 쉼표씩 때리잖아요. 이런 게 제시어라고 하거든요. 독립어 돼요. 쉼표 때려주면 제시어라는 거예요. 아, 독립어 됩니다. 뭐이 정도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겁니다. 서술의 자릿수죠. 근데 이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알아두세요. 어차피 이거는 예, 이런 개념적으로 알아두면 돼요. 한 자리 서술어는 뭐가 필요한 거? 주어. 두 자리 서술어는 목적어, 보어, 필수부사. 그러니까 주어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보어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술어의 기본형이 되다 아니다를 꼭 기억해라. 지금 이건 되었다는 활용 형태고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덩어리가 보어다. 그러므로 이때 보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는 뭐다? 이다. 그래서 얘를 무슨격 조사라고 한다? 격 조사. 근데 문제는 이 보어 같은 경우에는 혼문장이다, 견문장이다? 혼문장이다. 왜냐하면 주소 관계가 몇 번이니까. 한 번이잖아요. 근데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지. 보어랑 헷갈릴 만한 게 뭐다? 보어, 혼문장 보어예요, 보어. 보어 들어가면 주어, 보어, 서술어 형태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견문장 뭐랑 주어, 주어, 서술어 형태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건 1단계에서 중학교 때도 나왔던 거예요. 내가 현이는 뭐 여기 나왔죠? 영희가 대학생이 되었다와 네? 현이가 바보가 되었다와 네? 주어 주어 서술어. 현이는 다리가 짧다랑 뭔가 느낌 비슷하잖아요. 근데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문장이고 서술절 무슨 절? 그래서 서술절하고 주어 보어 서술어는 조심하게 다뤄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풀어봐야 되겠죠. 검사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슨 목적. 목적은 일단 무슨 격조사를 기억하고요. 목적 격조사.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한다 서술어 영희가 주어. 그렇죠? 빈다 누가 빌어요? 영희가 빈다 주소 구조 잡죠? 행보글이 목적어 잡죠? 철수에는 뭡니까? 관형. 맞죠? 이런 게 이제 명사절입니다. 이런 게 명사절이에요. 이런 게. 빈다 누가 안아주고 있는 문장. 근데 철수가 합격하기. 자, 문제는 합격하기의 기본형은 뭘 것 같아요? 맞아요. 합격하다에서 어간이 어디까지일까요? 하까지입니다. 어간은 합격, 하까지. 어그는 합격이고요. 달라요. 어근과 어간이 달라요. 이때 하가 뭡니까? 동파예요, 동파. 그렇죠. 동사형 파생접사랑. 원래는 얘는 어디서 파생된 말이다? 합격이라는 명사에서 하가 붙어가지고 합격하다가 된 거예요. 다는 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동사형 파생접사잖아요. 어디까지가 어간이다? 합격하까지 다 앞에서 끊으면 돼요. 근데 다 합격하 뒤에 뭐가 왔어요? 기가 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명사처럼 느낌이 든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명파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해요. 명사형 무슨 어미? 전성어미. 전성어미가 무슨 뜻일까요? 성질을 변화시켜줍니다. 근데 내가 얘기했죠. 어미 앞에는 뭐가 있다? 어간. 어간하고 어미라는 말을 사용하면 여전히 뭐다? 동사, 형용사 중에 하나예요. 얘가 아시죠? 그러니까 여전히 얘는 품사를 뭘로 보는 겁니까? 맞아요. 동사로 보는 겁니다. 접사라고 그랬으면 품사가 명사겠지만 접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미란 말. 이해가 아시죠? 그래서 얘는 무슨 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 문장 안에서 무슨 어 역할을 한다? 목적어 역할을 한다. 생략된 문장 성분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 안에 안긴 문장 안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습니다. 철수가 합격하다. 이거 끝이에요. 됐죠? 자, 그다음 이런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조사 왔는데요. 이게 또 목적어란 얘기입니다. 뒤에 을 붙여보세요. 영희는 철수만을 좋아한다. 어쨌든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얘는 목적어 맞고요.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는 영희는 주어 밥을 못 먹다. 도가 왔죠? 부사인데 목적어 무슨 부사. 오케이? 먹었다 서술어. 어제 친구를 뭐라고요? 만나서 뭐 했어? 라고 했죠. 또 조사 생략하는 영화 봤어. 여기 나와 있고 여기에 뭐 보는 건 뭐 그다음 뭐 됐습니다. 뭐 이건 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목적어 두 번 나타날 수 있다. 뭐 생략할 수 있다. 그런 뻔한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건 보어인데요. 본격조사 뭐가 있다? 이가. 근데 이제 보어를 판별할 때는 서술어가 중요하다. 되다? 아니다가 일단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누리는 대표가 되었다. 그것도 마찬가지. 선미가 집에 간 것은 쉬기 위함. 뭐라고요? 그렇죠. 요거. 요것 자체도 뭐예요? 명사절이다. 무슨 절? 문장 안에서 뭐 역할을 하는? 보어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아니다 앞에 왔으니까 보호의 위하. 위하다 밑에 미음 붙었죠? 이때 미음이 그럼 뭐예요? 똑같아요. 명사형 전성어미가 되는 겁니다. 위하까지가 어간이고 미음이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어, 이걸로 명사절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과서문법에서 이거 있죠? 관형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의존명사로 끌고 왔잖아요. 이게 그래서 관형절로 볼 수도 있는데 얘는 교과서문법에서 선미가 집에 간 것 자체를 명사절로 봅니다. 이해가요? 선미가 집에 갔다 이거예요. 집에 간 것 이렇게 명사절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는 안 나왔는데 근데 교과서는 좀 교과서마다 다르긴 한데 얘도 명사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되었다. 학교 대표도 되었다. 학교 대표가 되었다. 이것도 이제 주어, 그다음에 보어, 서술어, 얘는 관형어. 그죠? 학교는 관형어. 얘는 문장 중에서 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앞뒤 바꿔봐서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는 뭐 수영을 잘하지만 수영 선수는 아니고 거꾸로 해봐. 그는 수영 선수는 안 하지만 수영을 잘한다. 의미가 상관없거든요. 얘는 어떻게 이어진 문장? 앞뒤를 바꿔도 이렇게 의미 차이가 없으면 뭐하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밥 먹고 예를 들면 너는 밥을 먹고 예? 사람이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되다, 되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고 누우면 뭐라고요? 여기 볼까요? 여기 만약에 사람이 이 순간 이제 사람이라고 밥을 먹고 예? 라고 하는 순간 이미 먹고에서 이미 이제 다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예요. 먹고 뭐 하면 사람이 누우면 뭐가 된다? 이미 이제 그렇죠. 되다 앞에 나와 있는 소가는 이제 보호지 않습니까? 근데 누운 주체가 이미 또 주어가 있을 거고요. 밥을 먹은 주체가 주어가 있으니까. 얘는 견문장일까요? 후문장일까요? 견문장이에요. 근데 견문장인데 누우면 소가 됩니까? 소가 되면 눕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앞뒤를 바꿔보세요. 의미가 달라지죠.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공속적으로 뭐한 문장? 이어진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보세요. 앞에랑 같이 어차피 할 거니까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예. 또뭐 느닷없이 또뭐 그게 아니라 그냥 문장 보이는 대로 예. 올챙이가 되었다, 개구리가 되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거죠? 얘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요거랑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죠?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주어, 보어, 주어, 보어 구분하라는 얘기고 보어 판별에는 되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절입니까? 서술절이죠. 서가 되는 거죠. 예. 예. 이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였던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르다. 네, 다르다. 그래서 문제는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서 여기 좀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나오죠. 주로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주성분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주성분에 뭐가 있는데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보어도 있고 서술어도 있잖아.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좀 다르죠. 관형어는. 관형은 다르죠. 그냥 문장에서 뭐요라고 나오죠. 딱 정해서 체언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게 좀 멀티다. 부서가 좀 멀티예요. 부서가 좀 꾸며주는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부서 형태는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가장이 키랑 놉니까? 그렇죠. 이거랑 노는 게 자연스럽고 이것도 여기까지는 쉬워요. 무척이나 뭐 했다? 사실은 뭐 무척 빼도 돼요. 무척 자체가 부사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부사격 조사 들어가죠. 운동장에서 뭐 한다? 한다. 이게 부사 판별의 가장 직관적인 형태입니다. 동사나 형용사나 노냐 안 노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동료보다 뭐하다? 이런 식으로 직관이 되죠. 예쁘게는 뻔하죠. 예쁘게 뭐 했다? 생겼다. 근데 이제 예쁘게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은 뭐죠? 예쁘다니까 형용사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예쁘게에서 개가 돼가지고 부사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 예쁘게를 뭐라고 한다? 부사형 아주 부존이라고 합니다. 부사형 전성합니다.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부서의 종류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 예, 상태나 성질을 얘기하는 성분 부서가 있죠. 이게 나오죠. 가장 일반적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주가 먹구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관형을 꾸며줄 수도 있고. 뭐 부서가 부서 꾸밀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그냥 이런 거. 아주 새 책이야. 뭐라고요? 아주 모범생이야. 이런 거. 아주 예뻐. 그러니까 이거 쓰기 나름인 거예요. 부사가 멀티다. 이때는 뭐 아주 빨리, 뭐 아주 빨리, 아주 빨리 갔어. 뭐 이런 거. 아주 가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사가 멀티라는 느낌을 주는 요소죠. 관형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차연을 꾸며줄 수도 있고, 용어를 꾸며주는 건 당연하고, 부사가 뭘 꾸며줄 수도 있고,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이거 나오고요. 이런 게 이제 문장 부사라고 합니다. 무슨 부사? 문장 전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죠. 이해가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 과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뭐, 과연 사실이었구나. 만일 진실이라면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 이거죠. 문장 부사. 문장 부사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아요. 그러나 이런 접속 부사. 필수 부사 아까 얘기했죠? 네,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사전 찾을 때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다면 사전 찾을 때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얘는 두 자리 서술한 얘기고 얘는 몇 자리 서술한 얘기죠? 세 자리, 얘도 세 자리, 얘도 세 자리예요. 그때 이제 이런 것들 다 부사입니다. 이게 애자로 시작하는 99.9% 이게 다 무슨 부사 이런 거 다르다 이런 거 맞죠? 보낸다 누구에게 삼았다 뭐 누구를 뭐뭐로 넣었다 뭐에 뭐뭐를 이해 가시죠? 음. 뭐 부사와 서술의 혼관계는 일단 뭐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 이제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성분? 독립성분에서 독립어의 종류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슨 사? 감탄사. 그래서 선생님이 놀부대 놀람 부름 대답. 놀람 부름 대답은 꼭 기억해 둬라. 아, 맞다. 이런 거. 그럼 뭐, 야 이런 거. 그다음 네 이런 거. 이해가죠?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체온에다가 혹격조사 이런 거. 야 열을 그러니까 혹격조사를 붙이면 무슨 어가 되더라? 독립어가 된다는 얘기죠. 혹격조사를 붙이면 호어는 없으니까. 호어. 혹격조사를 붙이면 독립어가 된다.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거 좀 제시어라고 하죠. 제시어 이렇게 쉼표 때리는 거 이렇게 쉼표 때리는 거 제시어. 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문장 성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 되죠? 덩어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품사는 주민등록증으로 생각을 해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게 문장 성분이라면 품사는 너 주민등록증 꺼내를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해요.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해요. 의존명사 종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띄어쓰기 가지고 판별합니다. 맞죠? 오늘 이제 뒤에 배우면 되는 거. 새로운은 품사가 뭐다? 새롭다. 얘는 무슨 불규칙일까? 비불규칙이네요. 예? 뭐가 되니까? 새로 운이 되니까. 예? 새로 워가 되잖아요. 아나어를 붙이면. 얘는 품사가 뭐죠? 관형사면서 동시에 무슨 어? 관형어. 얘는 형용사면서 관형어. 이 얘기예요. 야, 모든 관형어가 관형사는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형 전성어미가 있는 거고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밑에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시제 표현도 담당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먹은 밥 무슨 밥? 먹은 밥 할 때 이때 먹은 밥은 무슨 시제를 나타내고요? 그렇지. 그럼 만약 먹는 밥 그러면요. 먹을 밥 그러면요. 먹던 밥 그러면 먹던 과거 회상. 예? 이런 식으로 관형사형 어미가 시제 표현도 담당할 수 있다는 개념 정도 알아두면 됐죠. 아, 에,
문제 풀어보셔야 되겠죠? 네? 풀어보시고요. 여기도 문제 푸실 수 있겠죠? 뭐 다 배웠던 건데요. 어, 안 배운 건 없습니다. 안 배운 건 없어요. 안 배운 거 없고요. 10분 정도 남았, 10분, 몇 시에 끝나죠? 이거 좀 나갈까? 문장구죠? 네. 아, 근데 얘네들이, 우리 또 언제 들었죠? 아, 얘네들이 또 시간이 안 맞으니까 신경 막 빼기가 좀 그러네. 일단 좀 문제 좀 풀어보실래요? 뭐죠? 네, 풀어보시고, 2회, 아까 그 2회 틀린 거, 그 질문 좀 받아야 되겠다. 한 거.